새벽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어제 은서를 안아주다 삐끗했나 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죠. 오늘도 힘들 거야 라고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 김영희, 아니 요즘은 그냥 은서 할머니로 더 많이 불리는 저를 봤어요. 5년 전보다 확실히 늙었더라고요. 흰머리는 더 늘었고 눈가주름은 깊어졌고 뭔가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은서가 기다리잖아. 손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5살 은서. 이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치원생이 되었어요. 은서야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응. 할머니. 조금만 더. 은서가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립니다. 이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반복될 아침이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에요. 씻기고 입히고 밥 먹이고 제가 5년 동안 매일 아침하는 일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먹어? 은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소시지 구워줄게. 부엌에 서서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계란을 풀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5년 전 딸 지연이가 복직을 고민할 때 제가 먼저 말했었죠. 엄마가 볼게. 내가 경력 끊으면 안 되지.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35살, 커리어를 쌓아야 할 나이였으니까요. 저는 60살, 은퇴한 남편과 여유롭게 지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35년 전 제가 딸을 낳고 교사의 꿈을 포기했던 그 아쉬움을 딸에게만큼은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계란 타. 아이고, 미안. 할머니가 딴 생각했네. 재빨리 계란을 뒤집었습니다. 은서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피곤함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 가방을 챙깁니다. 수건, 여벌옷, 물통.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한 번은 물통을 깜빡했다가 딸한테 전화가 왔었죠. 엄마, 은서 물통 안 챙겨주셨어요? 선생님이 연락 오셨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던가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나이 들어 실수가 잦아지는 나 자신이 한심해서요. 유치원까지 걸어갑니다. 손주 손을 잡고 가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모두들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만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영희 씨, 오늘도 은서 데려다 주시네요? 네, 뭐. 매일 하는 일이죠. 그래도 손주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저도 매일 봐도 안 질려요. 다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웃어야 했어요. 그럼요, 손주가 최고조라고 대답해야 했어요. 하지만 목이 막혀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왜 이럴까? 은서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 여행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 붙어 있는 포스터들, 제주도 3박 4일, 유럽 10일 패키지, 국내 온천 여행. 발걸음이 멈췄어요. 남편 민수와 은퇴하면 여행 많이 다니자고 했었죠.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보고.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은서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여행사 전단지 한 장이 제 발밑에 날아왔어요. 주워서 봤습니다. 시니어 특별 여행 상품 마이너스 60대를 위한 힐링 여행. 시니어 특별 여행이라. 나도 가보고 싶다.
전단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왜 넣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버리기 아까웠어요. 집에 돌아와 점심을 준비하고 은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잠깐 쉬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60대 부부가 전국을 캠핑카로 여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중얼거린 제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민수가 마트에서 돌아온 거예요. 장 봐왔어. 은서 간식이랑 저녁 재료. 고생했어요. 당신이 더 고생하지. 오늘도 은서 데려다 줬지? 그럼요. 매일 하는 일인걸요. 남편은 거실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남편과는 대화가 별로 없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오후 3시 은서를 데리러 다시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은서 오늘 재미있었어? 응,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림 잘 그렸다고. 그래, 우리 은서 대단한데?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는 계속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랑스럽죠. 정말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은서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놀아주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시쯤 되면 딸 지연이가 퇴근해서 은서를 데려가요. 그게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가는구나.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고 모레도 글피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언제 끝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6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은서는 잘 놀았어. 엄마. 은서가 엄마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딱 붙어 있는 모녀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도 저렇게 딸을 안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은서만 안아주고 있네요.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승진했어요. 드디어 팀장이 됐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딸이 팀장이라니 자랑스러웠어요. 정말로요. 축하한다, 지연아.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은서 봐주지 않았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엄마 덕분이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지연이와 은서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 무릎, 어깨, 쉰 곳이 없었죠. 남편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지연이 승진했대? 응, 팀장 됐대요. 그거 다 당신 덕분이야. 수고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문득 서랍에서 육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부터 써온 거예요. 은서를 처음 본 날, 처음 기저귀를 갈아준 날, 처음 걸음마를 뗀 날. 모든 순간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제 쓴 글이었어요.
오늘도 은서는 너무 예뻤다. 할머니 할머니 부르며 안기는 모습에 마음이 녹았다. 하지만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가방에 넣어둔 여행 전단지를 봤다.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나쁜 할머니인 걸까? 손주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은서 할머니로만 살아왔어요. 김영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은서의 첫 신발을 꺼내봤습니다. 아기였던 은서가 처음 신었던 작은 신발. 이제는 너무 작아서 박물관에 전시할 법한 크기예요. 이 신발을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이 실감났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저는 늙었어요. 그리고 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죠. 모레도 글피도. 하지만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가방에서 여행 전단지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시니어 특별 여행.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여행 전단지를 몇 번이나 꺼내봤는지 몰라요. 친구 순자에게 전화도 걸어봤죠. 순자야,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은서 육아를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어. 5년이나 했는데. 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영희야, 내 인생도 중요해.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 너 언제까지 할 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 언제까지 할 거야?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딸네 가족이 저녁 먹으러 온다고 했죠. 남편 민수는 아침부터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어요. 오늘 지연이네 온다며? 삼겹살 사왔어. 고마워요. 제가 준비할게요.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은서가 할머니는 나만 좋아해?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던 제 모습이요. 나는 은서도 좋아하지만 나도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은서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지연이와 사위 우진이가 뒤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들어와서 앉아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 같았어요. 은서가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지연이가 웃고 사위가 맥주를 따르고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다음 주부터 출장이 좀 있어요. 3일 정도 부산 갈 것 같아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은서는 당연히 엄마가 봐주셔야죠. 우진이는 야근이 많아서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딸을 보며 뭔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엄마 다음 달에 은서 생일이잖아요. 생일 파티는 엄마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집은 좁아서 말을 잃었습니다. 은서 육아도 제가, 생일 파티도 제가. 나는 뭐지? 육아 도우미인가? 엄마, 괜찮으시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남편 민수도 저를 쳐다봤어요. 은서는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요. 그 순간 입이 열렸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 나 이제 은서를 매일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은서의 제잘거림도 멈췄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5년 동안 은서 봐줬잖아. 이제는 내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남편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보겠다고 했잖아. 그래요, 엄마. 엄마가 먼저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거 믿고 복직한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알아, 내가 그랬지. 근데 지연아, 5년이면 충분하지 않니? 은서도 이제 유치원생이고, 유치원생이라고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유치원 끝나고 누가 돌봐요? 방학 때는요? 아플 때는요?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서가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방법이요? 회사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엄마가 절 복직시켜 놓고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요? 그게 아니라 지연아. 그럼 뭐예요? 엄마가 저버리시는 거잖아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식탁이 물컵이 흔들렸어요. 사위 우진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몇 개월이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이 안 맞고.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엄마 인생이요? 엄마,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시작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지연이도 당황스럽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야 당신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는 하겠지만 딸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남편의 말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나 혼자구나. 은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 싫어? 할머니, 나 싫어? 아니야, 은서야, 할머니가 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으면 안 봐주는 거잖아. 으앙. 은서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를 안았어요. 엄마 때문에 은서가 우는 거 안 보여요? 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나쁜 엄마이고 나쁜 할머니이고 이기적인 사람인 거구나. 미안해.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은서를 안고 일어섰어요. 우진아, 우리 가자. 오늘은 이만 가야겠어. 지연아, 밥이라도 먹고. 식욕 없어요. 먼저 갈게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말없이 앉아 있었고요. 당신도 날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이기적이라기보단 타이밍이 안 좋았어. 지연이가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언제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10년? 15년? 그건 남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의 얼굴이, 은서의 울음소리가, 남편의 한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5년을 봐줬으면 끝까지 봐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도 되는 걸까?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섭섭해요. 정말 섭섭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은 자유롭게 빛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갇혀 있는 기분일까? 침대 옆 서랍에서 여행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전단지를 펴서 다시 봤어요. 가고 싶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나를 위한 시간도 갖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가족을 잃어야 하는 걸까? 정말로 내가 이기적인 걸까? 그 저녁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엔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서 목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연아, 은서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은서는 봐야 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편하게 쉬세요. 지연아, 그게 무슨.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 민수는 요즘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가버리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요. 집에 있을 때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죠. 여보, 저녁 먹어요. 나 먼저 먹었어. 당신이나 먹어. 대답도 퉁명스럽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남편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 지연이 일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 생각? 당신이 결정할 일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 뭐가요? 5년 동안 봐주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지연이는 지금 커리어의 중요한 시기야. 팀장 됐는데 육아 때문에 흔들리면 어떡해. 그럼 저는요? 제 시간은요? 당신 시간? 당신은 은퇴했잖아. 시간 많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퇴했다고 제 시간이 다 손주 육아에 쓰여야 해요? 그게 아니라. 에휴, 됐어. 어차피 말해봤자 당신 생각 안 바뀔 거잖아. 남편이 다시 신문을 들었어요.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방으로 나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마저 날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목요일 오후 오랜만에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친구들이라도 만나면 마음이 나아질까 싶어서요. 영희 씨, 오랜만이네요. 경숙이 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여 있었어요. 요즘 바빠서 못 왔어요. 손주 봐주느라 바쁘시죠? 우리도 그래요. 아, 사실은. 말을 꺼내려는데 옆에서 정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소문 들었어요. 손주 안 봐준다며?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동네가 좁은데 다 알죠. 영희 씨 딸이 우리 딸이랑 같은 회사 다니거든요. 그 얘기 들었어요. 경숙이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영희 씨, 그게 사실이에요? 5년 봐주다가 갑자기 안 봐준다고요? 그게 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요? 아프신 것도 아니면서. 손주 키우는 게 할머니 도리 아닌가요? 정자 언니가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도리라니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에이, 무슨 인생이에요. 우리 나이에. 손주나 잘 봐주고 가족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할 일이지.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영희 씨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기적이라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뭐가 아니에요? 손주 육아 그만둔다는 거 자체가 이기적인 거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쯧쯧, 저러니까 딸이 힘들지. 요즘 할머니들은 손주도 안 봐준대요. 세상 참.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게 꾹 참으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앞에서 아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 영희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요즘 은서 안 보이던데? 유치원 보내셨어요? 네, 유치원 다녀요. 아, 그럼 영희 씨가 데려다 주시는 거네요? 참 좋으시겠어요. 저는 손주가 멀리 살아서. 아니요, 제가 안 봐줘요. 이제. 순간 이웃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딸이 직접? 네. 어머, 딸이 워킹맘인데 힘들겠네요. 영희 씨는 건강이 안 좋으세요? 건강은 괜찮은데 제 사정이. 아, 네.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이웃이 어색하게 웃으며 황급히 지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걸.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두가 날 이기적이라 하는구나. 딸도, 남편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정말로 내가 이기적인 걸까? 핸드폰을 봤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딸한테서요. 엄마, 저 다음 주부터 은서 어린이집 보냈어요. 급하게 자리 구했어요. 이제 엄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메시지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딸이 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했던 거 아니었어? 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슴은 아팠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네. 어린이집 구했다며? 좋은 데야? 그냥 급하게 구한 거라. 집에서 좀 멀어요. 차로 30분. 그럼 아침에 일찍 나가야겠네. 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가끔씩은. 엄마, 됐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차갑게 전화를 끊는 딸.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은서의 첫 신발을 꺼냈어요. 작고 귀여운 분홍색 신발. 이 신발을 처음 신기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예쁜 신발 사줬지? 우리 은서 이거 신고 쪼르르 걸어볼까? 그때 은서는 웃으면서 제 품에 안겼었죠. 이제 그 모습을 매일 볼 수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눈물이 신발 위로 떨어졌어요. 은서야,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니? 할머니가 나쁜 거니?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은서 사진을 봤어요.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틀린 걸까, 맞는 걸까?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름밤의 비는 쓸쓸했습니다. 모두가 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걸까? 손주를 사랑하면서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게 그게 이기적인 건가?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전화 왔더라. 은서 어린이집 보낸대. 응, 알아요. 당신 마음이 편하니? 딸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은서 챙겨서 30분 운전해서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출근하는데. 마음 편하겠어요. 그럼 왜 그랬어?
괜히 사서 고생하게 만들고, 사서 고생이 아니라 이게 엄마로서 당연한 거예요. 지연이도 엄마잖아요. 당신도 엄마야. 딸을 도와주는 게 엄마 역할 아니야? 저도 65살이에요. 제 인생도 있어요. 65살 인생이 뭐가 있다고.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65살은 인생이 없어요? 늙으면 그냥 손주나 보고 살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도 나를 이해 안 하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 출근한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은서가 놓고 간 인형을 발견했어요. 지난주에 같이 놀던 인형이었죠. 인형을 안았습니다. 은서 냄새가 났어요.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차갑게 대하는 딸,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수군거리는 이웃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세상에서 나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순자였습니다. 순자야. 영희야, 너 울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응. 요즘 힘들어. 무슨 일이야?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딸과의 갈등, 남편의 태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을. 순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영희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순자야, 내일 만나자. 우리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응?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조금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순자가 있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모두가 날 이기적이라고 한다. 딸도, 남편도, 친구들도. 나는 정말 이기적인 걸까? 손주를 사랑하면서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죄인가?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싶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은서의 얼굴이,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남편의 한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외로워도 괜찮을까? 모두가 날 이기적이라 해도 괜찮을까? 대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깔끔하게 옷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사람 같더라고요. 요즘 맨날 울기만 해서 얼굴이 퉁퉁 부었었거든요. 동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순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20년 지기 친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우던 사이죠. 순자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한 달 전? 응, 그때 경로당에서 봤었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순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영희야,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여기 사람 많아. 일단 커피나 마시자. 커피가 나왔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잘못한 걸까?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모두가 날 이기적이라고 해. 딸도, 남편도,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뭘 알아?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순자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순자야, 너는
너는 손주 육아 그만뒀다고 했잖아. 어떻게 결심한 거야? 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랑 똑같았어, 영희야. 5년 동안 손주 봤어. 우리 지훈이 말이야. 매일매일 봤지. 그랬구나. 처음엔 좋았어. 손주가 얼마나 예쁘던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더라고. 그런데도 계속했어. 왜냐면 딸이 나한테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순자의 이야기가 꼭 제 이야기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쓰러졌어. 쓰러졌다고? 응.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지. 그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 나는 대체 뭐 하는 거지? 내 건강도 돌보지 못하면서 손주만 돌보고 있는 거지? 순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거야? 응. 퇴원하고 딸한테 말했어. 미안하지만 이제는 못 봐주겠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고. 딸은 뭐래?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히 난리 났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엄마가 날 버리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똑같더라고. 너희 딸이랑.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했어. 나도 서운하고 딸도 화나고. 근데 영희야, 시간이 지나니까 딸도 알더라고. 엄마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때? 딸이 어린이집 보내고 퇴근 후에 자기가 직접 돌봐.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그리고 있잖아, 영희야. 뭔데? 딸이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건데 나한테 맡기면서 오히려 죄책감 느꼈던 거야. 지금은 그게 없어졌고 그 말에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연이도 혹시 그랬을까? 저한테 은서를 맡기면서 죄책감을 느꼈을까? 그럼 너는 지금 뭐해?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아. 평생 교육원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 지난달에는 제주도 갔다 왔어. 제주도? 응. 2박 3일로. 너무 좋더라.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희야, 진짜 인생이 달라졌어. 순자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의 모습.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아 보인다. 영희야,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돼. 우리 나이에도 우리 인생이 있어. 근데 순자야, 처음에 결심할 때 무섭지 않았어? 모두가 날 욕할 것 같고, 딸이 날 미워할 것 같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 나도 떨렸어. 근데 영희야,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대로 계속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 내가 왜 내 인생을 안 살았을까 후회하는 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후회. 영희야, 우리 65살이야. 아직 20년, 3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데? 계속 손주만 보면서? 그건 손주를 사랑하는 거랑 내 인생을 사는 건 별개야. 둘 다 할 수 있어. 나도 지금 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오히려 덜 보니까 더 소중하더라고. 순자의 말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 매일 안 봐도 되는 거구나. 가끔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순자야, 근데 딸이랑 관계는 지금 어때? 처음 몇 달은 냉랭했지. 근데 점점 나아졌어. 딸도 이해하더라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지금은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서로 눈치 안 보니까. 정말 수채화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렜어요.
새 옷을 꺼내 입고 가방에 준비물을 챙겼죠. 스케치북, 연필, 지우개.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같았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어요. 평생교육원이요. 수채화 배우러.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직도 서운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상관없었습니다. 교육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환하게 웃는 강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들 처음이에요.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자리에 앉아 물감과 붓을 꺼내놓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 이런 걸 해봤을까? 그림을 그려본 게 언제였지? 선생님이 기본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붙잡는 법, 물 조절하는 법, 색 섞는 법.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꽃을 그려볼까요? 선생님의 시범을 보며 따라 그렸어요. 붓에 물을 묻히고 빨간색을 찍고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그렸죠. 와, 꽃이 그려졌어요. 서툴지만 제가 그린 꽃이었습니다. 와, 잘하시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떨렸는데 처음 치고 잘하셨어요. 저는 완전 망했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보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을 들고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쳐다봤어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 잘 그렸네. 무뚝뚝하지만 칭찬인 것 같았어요. 그림을 방에 붙여놨습니다. 제가 그린 첫 작품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은서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은서 잘 지내니? 엄마가 보고 싶구나.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잘 지내요.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어요. 짧고 냉랭한 답장이었죠. 엄마가 주말에 은서 보러 가도 될까? 이번에는 답장이 더 늦게 왔어요. 이번 주는 바빠요. 다음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연이한테 먼저 연락해 보는 게 어때? 관계가 너무 틀어지는 것 같아. 제가 문자 보냈는데 차갑게 답장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봐. 35년을 키운 딸인데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다음 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그냥 은서 얼굴도 보고 싶고 너랑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니 은서가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서가 달려왔어요. 꼭 안았습니다. 얼마 만에 안아보는 건지. 우리 은서 보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은서의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서야,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엄마랑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게. 지연이가 은서를 떼어 놓았습니다. 은서는 아쉬워하며 제 손을 놓았어요. 지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차갑게 말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야 했어요. 엄마도 너를 낳고 꿈을 포기했어. 지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젊었을 때 교사가 되고 싶었어. 사범대학도 합격했었지. 근데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너를 임신했고 결혼하게 됐고 대학은 포기했어.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지.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행복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은 생각했어. 내가 교사가 됐다면 어땠을까? 내 꿈을 이뤘다면 어땠을까?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평생 저를 원망하신 거예요? 아니야.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정말이야.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자기 꿈을 포기했다고, 그게 저 때문이라고.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들어봐. 엄마가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엄마는 너를 원망한 게 아니야. 근데 지연아, 엄마도 꿈이 있었던 사람이야.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었던 사람이야. 그걸 말하고 싶었어. 35년 전에 엄마가 포기한 그 꿈을 엄마는 너한테는 포기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은서를 봐주겠다고 한 거야. 너는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연아, 5년 동안 은서를 돌보면서 깨달았어. 엄마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엄마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저도 제 꿈이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어요. 근데 육아 때문에 그만두라고요? 아니야, 그만두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어린이집은 시간이 안 맞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비싸고 결국 제가 희생해야 하는 거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35년 전에 나는 희생해야 한다고.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근데 지연아, 그게 정말 옳은 걸까? 여자라서, 엄마라서 꿈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걸까?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없이 은서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 은서 씻기고 재우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힘들지. 정말 힘들 거야. 그런데 왜 이러세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65년을 살아온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22살에 너를 낳고 35년 동안 너를 키웠어. 밥하고 빨래하고 아플 때 간호하고 대학 보낼 때까지 뒷바라지했어. 그리고 너 결혼하고 은서 낳고 또 5년 동안 은서를 봤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는 40년을 누군가를 돌보면서 살았어. 딸을, 손주를. 근데 지연아, 엄마는 언제 엄마를 돌봐? 엄마는 언제 엄마의 꿈을 꿔? 엄마도 여행 가고 싶어? 친구도 만나고 싶고, 취미도 갖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어? 이게 이기적인 거야? 65살이 되어서야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거야?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연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은서도 사랑하고. 근데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당연히 저를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요. 응. 근데 엄마 말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돌보셨던 것처럼 엄마가 은서를 돌봐주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엄마,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데 둘 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엄마도 그랬어. 35년 전에. 무서웠어. 근데 지연아, 너는 해낼 거야. 너는 강한 아이니까. 그리고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매일은 못 봐줘도 가끔은 도와줄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 정도면 엄마도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엄마가 너를 아예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 필요해. 그것만 이해해줘. 지연이가 제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너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다만, 우리 모두 힘든 거지. 모녀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은서가 다가와 우리를 쳐다봤어요. 엄마, 할머니 왜 울어? 지연이가 은서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은서야. 엄마랑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슬퍼? 저도 은서를 안았어요. 아니야, 은서야. 할머니 슬프지 않아. 할머니는 용기를 낸 거야. 은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제품에 안겼습니다. 한참 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회사에 육아 휴직 제도도 있고 탄력 근무도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그래, 천천히 찾아봐. 엄마도 도울게. 할 수 있는 만큼.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응, 감사해요. 정말로요. 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엄마 마음 이해해줘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 털어놓았어요. 35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그리고 딸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만나고 왔어? 응. 우리 많이 이야기했어. 어땠어? 좋았어요. 서로 마음을 나눴으니까.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지연이에게 35년 전 이야기를 했다. 내가 포기했던 꿈에 대해. 처음에는 딸이 오해했지만 결국 이해해 주었다. 나도 사람이라는 것, 나도 꿈이 있다는 것.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시작은 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무서웠지만 말하고 나니 후련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겠죠. 지연이와 대화를 나눈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았어요. 딸이 먼저 전화도 하고 은서 영상 통화도 시켜줬죠.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은서가 엄마 보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수채화 수업도 계속 나갔어요. 실력이 늘면서 재미도 붙고 친구들도 생겼죠. 영희 씨,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리셨어요. 감사해요. 요즘 재미있어서 집에서도 그려요. 순자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다음 달 강원도 여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짰고요.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못하겠어요. 뭐가? 일하면서 육아하는 거.
정말 못하겠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은서 씻기고 30분 운전해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회사 가고 야근하고 다시 다려오고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회의 중에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어요. 은서가 열이 난대요. 근데 나는 회의 빠질 수가 없었어요. 팀장이니까. 결국 우진이가 조퇴해서 갔는데 은서가 아파?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엄마, 저 정말 못하겠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제발. 다시 은서 좀 봐주실 수 없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지연아, 엄마가 그때 말했잖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1번으로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딸의 절규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아, 진정하고. 진정해요? 엄마는 수채화나 그리면서 편하게 지내시잖아요. 저는 미치겠는데. 지연아, 그건 엄마가 엄마 인생 산다고 하셨잖아요. 좋으세요. 근데 저는요? 저는 엄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지연이 전화였어? 응. 지연이가 너무 힘들대요. 그럼 당신이 도와줘야지. 뭐 하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딸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인생이고 뭐고 딸이 무너지는데 수채화 그리는 게 중요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도 절 이해 안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해. 근데 당신 딸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럼 저는 무너져도 돼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모든 게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억지로 수채화 수업에 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영희 씨, 괜찮으세요?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위 우진이었어요. 우진 씨?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실수하고 집에 와서도 은서한테 짜증내고 어제는 은서가 자다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은서가? 네. 은서도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적응을 잘 못하고. 어머니,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으세요? 은서를 봐주시는 거요. 이대로는 저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 선택 때문에 딸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며 우는 은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딸네 가족이 저녁 먹으러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생신이었거든요. 작은 아들 부부도 온다고 했어요. 식탁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이를 대면하는 게 두려웠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은서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은서 보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 왜 안 와?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은서가 서럽게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다크서클도 짙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지연아, 안녕하세요. 냉랭하게 인사하고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작은 아들 준호네도 도착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모임 같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자, 건배. 남편이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준호가 물었어요. 형님, 요즘 힘드시다며요? 은서 어린이집 보내시고. 지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좀 힘들긴 해요. 지연아, 밥 좀 더 먹어. 너 많이 말랐어. 식욕이 없어요. 준호 아내가 거들었어요. 형님, 저희도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견딜 수 있었거든요. 형님도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시느라 바쁘세요. 손주 볼 시간 없으세요. 지연아, 아니에요? 수채화도 배우시고 여행 계획도 세우시고 바쁘시잖아요.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지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저는 죽을 맛이에요. 지연아, 말 조심해. 남편이 나무랐습니다. 왜요, 아빠?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엄마가 은서 안 봐주시니까 제가 미치겠다는 게 잘못된 말이에요? 지연아, 엄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엄마는 저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시죠?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 이렇게 힘든데 수채 하나 그리고 계시잖아요. 은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소리 질러? 할머니한테 왜 그래? 지연이가 은서를 안았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나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랑 있기 싫어. 은서의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맨날 화내잖아.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은서야. 제가 은서를 안으려 했지만 지연이가 가로막았어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은서가 저를 싫어해요. 지연아, 그건 엄마가 은서를 안 봐주시니까 제가 짜증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 엄마 탓이에요. 터져나온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해요? 엄마는 저한테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네, 이기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시고 딸이 무너지는 건 상관없으시잖아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딸을 버려도 돼요? 버린 게 아니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하다고. 65살 인생이 뭐가 있어요? 손주나 봐주세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65살 인생이 뭐가 있어요?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지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65살은 인생이 없는 거구나. 그냥 손주나 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제가 언제 그랬어요? 방금 말했잖아. 65살 인생이 뭐가 있냐고. 그게 아니라 엄마는 이미 인생 다 사셨잖아요.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키우시고 이제 손주 돌보는 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소리쳤습니다. 손주 돌보는 게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의무라고? 지연아, 엄마는 내 육아 도우미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지.
근데 엄마라고 해서 내 인생을 다 희생해야 해? 희생이라고 하시네요. 손주 돌보는 게 희생이에요? 그래, 희생이야. 5년 동안 내 모든 시간을 은서한테 쓴 게 희생이야. 은서가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나 싫어해. 으앙, 은서야 아니야. 보세요. 은서가 듣고 있잖아요. 엄마가 은서를 희생이라고 하시니까 은서가 상처받았어요. 지연아, 엄마, 전 엄마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지연이가 일어서며 은서를 안았습니다. 우진아, 우리 가자. 우리 은서 데리고 가자. 형님, 가자고. 지연이네 가족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아, 가지마. 엄마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 엄마 없이 살게요. 은서도 엄마 없이 키울게요. 지연아, 쾅, 문이 닫혔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황급히 나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어요. 남편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생일이 엉망이 됐어. 남편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준호네도 어색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딸과의 관계, 은서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러는 걸까? 내 선택이 옳은 걸까? 틀린 걸까? 은서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나 싫어해. 아니야, 은서야. 할머니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전화 좀 받아줘.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은서의 첫 신발을 꺼냈어요. 작고 귀여운 신발. 은서야,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신발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저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야 할까? 왜 내 행복을 선택하면 가족을 잃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여행 전단지를 꺼냈어요. 순자와 가기로 한 강원도 여행.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을 잃으면서까지 가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울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3일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저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은 얼어붙은 것처럼 냉랭했어요. 수채화 수업도 빠졌습니다. 나갈 기력이 없었거든요. 순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왜 수업 안 와? 무슨 일 있어? 순자야, 나 다 틀어진 것 같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지연이와의 싸움, 은서의 울음, 남편의 실망. 영희야, 내가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딨어. 내가 간다. 30분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제 마음 같았어요.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5년 동안 써온 육아 일기장이 있었죠. 꺼내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9년 3월 15일. 오늘 은서를 처음 안아봤다. 3.2kg,
작고 예쁜 아기. 지연이가 엄마 은서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난 주저없이 그렇겠다고 했다. 35년 전 내가 포기했던 꿈을 딸에게는 포기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9년 6월 2일 은서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은서를 누가 돌보겠어. 2020년 1월 8일 은서가 첫걸음을 뗐다. 너무 기뻤다. 사진을 찍어 지연이에게 보냈더니 회사에서 보고 울었다고 한다.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너무 많이 맡긴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요즘 너무 피곤하다. 2021년 3월 20일 민수가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고 약속했었는데 은서 때문에 못 간다고 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미안했다. 2022년 5월 15일 오늘 은서 유치원 입학식이었다. 지연이는 회사 일로 못 왔다. 나 혼자 은서 손잡고 갔다.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걸 보니 문득 생각했다. 나는 할머니인데 엄마 역할까지 하고 있구나. 2023년 8월 3일. 요즘 몸이 너무 아프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하지만 은서는 여전히 귀엽다. 오늘 은서가 할머니 최고라고 하며 뽀뽀해줬다. 이럴 때는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생각한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24년 2월 10일 지연이가 승진했다고 한다. 팀장이 됐다고.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라고 말하는 지연이를 보며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뭐지?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까? 어제 친구 순자를 20년 만에 만났다. 순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있더라. 부러웠다. 2024년 3월 1일 결심했다. 지연이에게 말해야겠다. 이제는 은서를 매일 볼 수 없다고. 무섭지만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최근에 쓴 글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모든 게 무너졌다. 지연이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했다. 은서는 할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울었다.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걸까? 손주를 사랑하면서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죄일까?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이라는 것, 나도 꿈이 있었다는 것, 나도 아프다는 것. 은서야,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다만 할머니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싶을 뿐이야. 일기장을 덮었어요. 5년의 기록. 사랑과 희생, 기쁨과 고통이 모두 담긴 기록.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영희야. 문을 열자마자 순자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영희야, 많이 힘들었구나. 순자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나 잘못한 걸까? 아니야, 영희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모두가 날 이기적이라고 해. 영희야, 있잖아. 너 이 일기장 지연이한테 보여줬어? 육아 일기장을 가리키며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걸 보여줘. 내 진심이 다 여기 담겨 있잖아. 지연이가 이걸 보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연이는 내 전화도 안 받는데. 그럼 내가 전해줄게. 내가 지연이한테 가서 이 일기장 보여줄게. 순자야. 영희야, 넌 충분히 설명했어.
근데 지연이가 이해 못하는 거야. 이 일기장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줄 거야. 순자의 말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럴까? 그럼 엄마의 진심을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 다만 지금은 화가 나서 못 보는 거지. 이 일기장이 지연이 마음을 녹여줄 거야. 그날 오후 순자가 육아 일기장을 가지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손톱을 물어미으며 시계만 쳐다보며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3시간이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배고파. 밥 됐어? 아직? 알았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남편이 돌아섰어요. 잘못했다기보다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 타이밍요? 응. 지연이가 막 승진해서 바쁠 때였잖아. 조금 더 기다렸으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10년? 20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신이 조금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 가슴이 찔렸습니다. 당신도. 근데 있잖아. 요즘 당신 없는 집에서 지내면서 생각했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35년 동안 지연이 키우고 5년 동안 은석 키우고 당신 인생이 어디 있었어. 여보, 미안해. 나도 당신을 이해 못했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남편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순자야? 영희야, 지연이가 일기장 다 읽었어. 그래서 지금 많이 울고 있어. 너한테 할 말이 있대. 내일 만나자고 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응. 영희야, 잘 될 거야. 지연이 표정 봐서는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연이가 내일 만나자대요. 그래, 다행이네. 다행일까요? 무서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딸네 집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엄마.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그 순간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일기장 읽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몰랐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연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엄마 꿈이 뭐였는지도 몰랐고 저는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봐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 육아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서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이 일기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은서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봤어요. 지연이가 일기장을 쓰다듬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은서를 사랑하지만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다. 이게 이기적인 걸까? 지연이가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연아,
엄마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엄마가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니야, 지연아. 너도 힘들었잖아. 힘들긴 했지만 그게 엄마 탓은 아니잖아요. 제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하는데 저는 계속 엄마한테 의지했어요. 지연아, 엄마, 제가 육아휴직 신청했어요. 뭐? 네. 회사에 말했어요. 6개월 육아휴직 쓰겠다고. 그동안 은서를 제대로 돌보고 제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하려고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지연아,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요. 팀장 자리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은서 어릴 때는 지금뿐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인생도 지금뿐이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연아,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5년 동안 저 키우시고 5년 동안 은서 키우시고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모녀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은서 꼭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은서야. 지연이가 은서를 안으며 말했어요.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요즘 짜증 많이 냈지? 응. 엄마 화났어. 미안해. 엄마가 힘들어서 그랬어.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엄마가 은서랑 더 많이 놀아줄게. 정말? 응. 그리고 은서야, 할머니는 은서를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할머니가 하고 싶은 게 있대. 그래서 매일은 못 봐. 알겠지? 은서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나 싫어? 아니야, 은서야. 할머니가 은서를 제일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그림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어. 그래도 은서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럼 가끔 봐? 응. 일주일에 한 번씩 볼까? 그때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재미있게 놀아줄게. 은서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강원도 여행 가신다며요? 순자 이모한테 들었어요. 응, 2박 3일로. 좋겠다. 엄마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우리한테도 보여주시고. 그럴게. 사위 우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몰라봬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진 씨도 힘들었죠. 앞으로는 제가 더 도울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연이가 이해해줬어요. 다행이네. 나도 기쁘다. 고마워요. 당신도 이해해줘서 나야말로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하고 싶은 거 응원할게. 정말요? 응. 우리도 여행 가자. 제주도 갈까? 좋아요. 오랜만에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어요. 2024년 11월 25일. 오늘 모든 게 풀렸다. 지연이가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 육아 일기장이 내 진심을 전해줬다. 5년의 기록이 40년의 희생이 드디어 인정받았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다.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환하고 밝은 달.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내 인생의 시작.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에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65세 김영희. 하지만 3개월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죠. 일어났어?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응,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산책하기 좋겠어. 남편이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요즘 남편은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산책도 가죠. 여보, 다음 주에 지연이가 육아휴직 끝나잖아요. 응, 벌써 6개월이 지났네. 은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가 어제 전화했을 때 어린이집이랑 아이 돌봄 서비스 병행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당신한테 일주일에 1번 도움 청하고 싶다고. 그래요? 좋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다면 두려웠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일주일에 1번. 그 정도는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오늘 그림 뭐 그려? 봄 풍경이래요. 벚꽃 그리는 법 배워요. 기대되네. 다 그리면 나한테도 보여줘. 그럼요. 교육원에 도착했어요. 순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순자야, 일찍 왔네? 응. 오늘 벚꽃 그리기 기대돼서 교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영희 씨, 저번에 그리신 그림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아직 서툴지만 재미있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의 시범을 보며 붓을 들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연한 분홍색을 찍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신 있게 벚꽃잎이 그려졌어요. 하나, 둘, 셋. 종이 위에 봄이 피어났습니다. 와, 영희 씨 솜씨가 정말 늘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배우는 거예요. 처음으로 김영희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순자와 카페에 갔습니다. 영희야, 다음 주 제주도 여행 준비 다 했어? 응. 짐도 거의 다 쌌어. 3박 4일이지? 응. 우리 둘이서 가는 거니까 천천히 구경하자. 좋아. 정말 기대돼. 지연이는 괜찮대? 응. 오히려 지연이가 엄마 여행 다녀오라고 하더라. 사진 많이 찍어오래. 참 기특하다.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게. 육아휴직하면서 은서랑 많은 시간 보내더니 지연이 표정이 밝아졌어. 실제로 지연이는 변했어요. 육아휴직 중에 은서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로서의 기쁨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1번 제가 은서를 봐주는 날이면 지연이는 친구도 만나고 자기만의 시간도 가졌죠. 순자야, 고마워. 갑자기 왜?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잖아. 내가 없었으면 나 포기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나도 할 수 있었어.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앞으로도 쭉 함께 하자. 응.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습니다. 내일 은서가 오거든요. 토요일마다 은서는 저희 집에 와요. 하루만 놀다 가는 거죠. 카트에 은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담았어요. 딸기, 요구르트, 과자.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 그림 그리느라 피곤하잖아. 고마워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집안일도 돕고 제 의견도 존중해주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제주도 다녀오고 나면 우리도 여행 갈까요? 좋지. 어디로 갈까? 경주는 어때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어요. 경주 좋지. 내가 일정 좀 알아볼게. 고마워요. 당신이랑 여행 가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은퇴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갔잖아. 이제부터 자주 가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65살, 68살이 젊어? 젊죠. 아직 20년, 30년 더 살 건데요.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문을 열자 은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은서 꼭 안았어요. 일주일 만이었지만 더 크고 더 예뻐진 것 같았어요. 지연아, 들어와. 엄마 다녀올게요. 은서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응, 엄마 다녀와. 지연이가 웃으며 나갔어요. 요즘 지연이는 여유가 생겼어요. 은서를 저한테 맡기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편하게 다녀오죠. 은서야, 할머니랑 뭐 할까? 그림 그릴래요. 그래. 할머니가 요즘 배우는 거 있는데 같이 해볼까? 네. 거실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은서에게 물감과 붓을 줬죠. 할머니가 요즘 수채화 배우거든. 은서도 그려볼래? 네. 나 꼭 그릴래요. 좋아. 할머니랑 같이 그려보자.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은서는 자기 나름대로 꽃을 그렸고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그렸죠. 할머니 그림 예뻐요. 은서 그림도 예쁜데? 우리 같이 그림 그려요. 함께 웃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에는 은서를 돌보는 게 의무 같았는데 이제는 즐거웠어요.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더 소중하고 더 특별했어요. 점심을 먹이고 공원에 산책도 갔다 왔어요. 은서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손주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거. 이 둘은 함께 갈 수 있는 거구나. 저녁 무렵 지연이가 은서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은서랑 그림도 그리고 산책도 했어. 엄마, 항상 감사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정말 큰 도움이에요. 아니야. 할머니도 좋아. 은서가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은서야. 할머니 기다릴게. 안녕. 은선의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은서가 그린 그림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그림을 들고 방으로 가서 벽에 붙였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옆에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그린 그림. 나란히 붙여놓으니 예뻤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오늘도 은서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예전에는 매일 봐야 한다는 의무감에 지쳤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 기다려진다. 다음 주에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 순자와 함께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원해서 떠나는 여행이다. 설렌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라는 것.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산책 갈래? 좋아요.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봄바람을 맞았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보, 벚꽃 예쁘죠? 그러게. 내년에도 또 보겠지? 그럼요.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응, 그래야지.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변했죠? 많이 변했지.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저도 느껴져요. 이제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희로 사는 것 같아요. 좋은 거지. 응, 정말 좋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여자도 남자도 늙어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 여보, 앞으로도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도 응원할게. 고마워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요. 일주일 후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바다다. 순자와 저는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순자야, 진짜 왔다. 우리 제주도 왔어. 그러게, 꿈만 같아.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어요. 푸른 바다, 오름, 돌담길.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순자야,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는? 나도. 정말 행복해. 핸드폰을 꺼내 바다 사진을 찍었어요. 딸에게 보내줬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다. 많이 즐기고 오세요. 은서랑 잘 있어요. 사랑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자야, 이제는 죄책감도 없어. 여행 오면서도 은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이제는 편안해. 그게 정상이지.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는 거야. 고마워, 순자야. 내가 옆에 있어서. 나야말로. 우리 평생 친구하자. 응, 평생. 저녁에는 숙소 테라스에 앉아 별을 봤어요. 쏟아질 것 같은 별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별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별이 정말 많다. 영희야,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사진도 배워보고 싶고, 요리 교실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 봉사활동? 응. 독거노인 돕는 봉사.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 좋은 생각이다. 나도 같이 할까? 그래, 같이 하자.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딸네 가족이 저녁 먹으러 오는 날이에요. 식탁을 준비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요즘 자주 노래를 불러요. 마음이 가벼워서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은서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고 지연이와 우진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진 보여줄까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바다, 오름, 카페, 음식. 와, 정말 예쁘다. 엄마 표정도 정말 밝으시네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정말 행복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아, 다음 주부터 복직이지? 네. 6개월 육아휴직이 벌써 끝났어요. 은서는 어린이집이랑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토요일에 한 번씩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할머니가 기꺼이 봐줄게. 엄마,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뭔데?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자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엄마가 되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저도 이제 은서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여자도 자기 꿈을 가져도 된다고. 자기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지연아, 엄마 사랑해요. 정말 존경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은서야. 할머니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하면 웃어야 하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 은서 말이 맞네.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왔어. 식사 후 은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 그럼 은서도 나중에 크면 그림 배워봐. 응. 나도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 될 거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어. 언제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서가 물었어요. 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도 사랑해야 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 거예요. 여자도 엄마도 할머니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딸네 가족이 돌아간 후 남편과 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행복해요? 행복하지. 당신은?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네. 그렇게 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2025년 3월 10일. 오늘 완벽한 하루였다. 딸과의 관계도, 은서와의 시간도, 남편과의 대화도 모든 게 좋았다. 나는 이제 안다. 희생과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65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앞으로 20년, 30년.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것이 결국 가족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밝고 환한 달빛.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용기. 모두가 반대해도 내 길을 갈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할 용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김영희의 인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날이 펼쳐질까요? 기대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기대됩니다. 1년 후, 김영희는 평생교육원에서 수채화 중급반을 수료하고 사진반에도 등록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봉사도 시작했죠. 남편 민수와는 매달 한 번씩 국내 여행을 다닙니다. 부산, 강릉, 전주, 여수.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함께 다니며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어요. 딸 지연은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더 강해졌어요. 은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를 만나는 날을 가장 기다립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할머니와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날. 토요일 오후 영희의 집. 할머니, 나 할머니 그려도 돼? 그럼 은서야. 할머니 예쁘게 그려줘.
응,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야. 은서가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김영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